정말 없어요. 무슨 장점이 있어요? 독재, 그냥 죽이고 쏘고 죽이고 패고 잡아가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2천만이라는 북한 주민이 전부 다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체제에 대해서는 단 1%도 0.001%도 장점은 없다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미카 TV로 활동 중인 탈북민 이유미입니다. 제가 처음에 탈북할 때는 한 22살 정도에 처음 북한 땅을 떠나 중국이라는 곳에 가게 됐고, 중국이라는 곳에 가니까 정말 그 화려한 세상, 북한이랑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면서 또 다른 북한이랑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그때 당시 처음으로 북송돼서 감옥 안에서 만났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이랑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때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또 제가 직접 북송 당하기 전에 중국에서 생활했던 그 화려한 세상, 그거를 알게 되면서 북한 땅을 꼭 떠나야 되겠다. 북한이 정말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옆 동네를 가는 것도 정말 승인받고 가야 되거든요. 뭐 옆 동네라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옆 동네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국경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국 땅에 거의 가서 놀다시피 정말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넘어가는 것이 북한에서 승인받아서 옆 동네를 가는 것보다 더 쉬웠어요. 정말 가까운 거리에 살다 보니까. 저처럼 국경 지역에 살던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중국을 넘어가는 게 평양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 이게 누구나 첫 경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처음 북송당했을 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북송당하기 직전에 저희 아버지가 간첩 혐의를 받아서 보위부에 잡혀가서 돌아가셨고, 그 해 저는 집도 빼앗겼어요. 추방당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먹고 살겠다고 장사를 하다가 차가 뒤부러져가지고 하반신 마비로 6개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길이 중국이라는 곳을 건너가면 그래도 일을 하면 돈을 준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넘어갔는데, 그 동안 북송당하다 보니까 세상에 정말 저는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북송 때가 정말 부모님도 원망하면서 펑펑 울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어찌하다 보니까 북송돼서 이렇게 보위부란 곳에 갔는데 뜻이 같은 분들은 한 곳에 모인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 북송당한 친구들이 보위부에 있었고, 그 보위부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세계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거기서 내가 또 힘을 얻게 됐어요. 아무튼 첫 북송 때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10전십일기라고 하죠. 제가 10번을 북송을 당했는데, 이게 처음에 북송당했을 때 굉장히 많이 울고 그때는 막 좌절하고 이랬었는데, 뜻하지 않게 보위부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중국에서 살다 온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힘이 생겼어요. 저런 곳에, 저곳에 가면 또 살겠구나. 그게 이제 원천이 됐었고, 처음에 북송당했을 때는 처음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이래서 북송당했지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북송당했을 때는 두 번을 북송당했으니까, 우리가 그 3세판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경기하고 시합할 때는 세 번째는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세 번을 북송당했을 때는 이미 세 번을 북송당했으니까 네 번째는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미래에 대한, 앞으로는 꼭 성공할 것이라는 그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9번째 북송 때. 9곡이란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9번을 북송당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못 살겠구나, 교도소를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9번을 북송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힘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딱 들은 적이 있어서, 너는 기인이
가는 곳마다 있어라는 좀 맹신이 나는 맹신을 하게 됐는데 그 안에서 점쟁이를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도 나는 기인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 기인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살았지 라고 생각하고 또 10번째 도전을 하게 됐는데 10번째는 살았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회는 온다라는 걸 그때 절실하게 느꼈고, 또 하나는 제가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 가는 거잖아요. 제 인생을 바꾸는 길이잖아요. 이렇게 고생도 안 하고 그렇게 인생을 쉽게 바꾼다? 이것 또한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끝까지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계속 북송을 당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계속 강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 10번을 북송당하면서 계속 살았던 이유가 가는 것마다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생각한 게 중국이든 북한이든 정말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서로 뭐 남 잡아먹는다기 표현은 좀 그런데 이제 서로 고자질하고 이러잖아요. 다 나쁜 사람들이 있고 또 중국에도 서로 말을 안 통하는 세상이지만 또 다 안 통하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와중에도 또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저를 돈 한 푼 안 받고 제가 막 그 마지막에는 정말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인신매매를 제가 선택해서 팔려갔거든요. 그 팔려간 곳에서 도망쳐 나올 때 우연치 않게 만났던 택시 그 여자 기사분께서 저를 도와주셨고, 또 마지막에는 한국 오는 길에 제가 천진이 오라는 걸 청도로 또 잘못 들어가서 청도에서 천진은 성에서 성을 넘어갑니다. 정말 12시간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당시에 돈 한 푼 없이도 저를 버스에 태워줬던 버스 기사 아저씨, 정말 평생 못 잊을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도움에 의해서 제가 또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간절할 때는 절실함이 내 얼굴 표정에서 뭔가 보였던 것 같아요. 정말 절절하게 간절하게 부탁했거든요. 나는 내 인생에 이게 마지막 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절실함이 뭔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돈 한 푼 안 받고 저를 이렇게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오게 이끌어주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보이부에서 끔찍한 일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국에 오고 나서 부모님을, 엄마를 꼭 한국에 모셔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먼저 오고 나서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정말 좋은 세상이더라. 그래서 이 좋은 세상에서 엄마를 꼭 모시고 와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서 엄마랑 통화를 해서 엄마를 무사히 대한민국까지 엄마랑 남동생 같이 올 수 있어서 지금은 저희 엄마가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뜻하지 않게 인신매매로 팔려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었고,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세워놓고 너 팔려갈래 죽을래 라고 하면은 누가 죽겠다고 하겠어요. 다 팔려갈 길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선택을 했었고, 왜냐하면 인신매매꾼들은 중국에서 그 변방 초소가 곳곳에 있는데 그 초소를 벗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인신매매를 선택하는 거고, 또 어떤 여성분들은 중국에서 앉아 죽느니 그냥 마음에도 없지만 또 말도 안 통하지만 중국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래도 남자를 만나면 먹고 살 수 있다 하더라. 그 소문을 듣고 이제 팔려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북한 여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상품의 가치로 그렇게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거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제가 이게 짧게 영상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은 봤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진감래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면은 저는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뭐 다 내 편이 돼서 막 활짝 열릴 줄 알았는데 와서 막상 살아보니까 정말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우선은 용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 분명 똑같은 우리말인데 나는 못 알아듣지? 이게 중간중간에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웠는데, 쉽게 말해서 저는 이제 커피 시키러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는 거를 아프리카노 한 잔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커피 파시는 분들께서 너무 황당해하고 당황해 하셨던 그것도 지금까지도 못 잊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인 그런 부분, 질서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도둑 기차, 도둑 뭐 차 이런 거는 일상이에요. 그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내가 재빠르게 돈 안 내고 이렇게 도둑질해서 타는 게 자랑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을 살면서 보니까 여기는 정말 법치국가, 질서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엔 조금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처음에는 이렇게도 해볼까? 이랬다가 아니다, 여긴 아니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대한민국에 오면은 그냥 입만 누워서 버리면은 내가 먹고 싶은 게 와다닥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와서 살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 여기도 일을 해야지 먹고 살고, 물론 대한민국도 잘 살긴 하지만은 그 생계에 대한 그 어떤 거는, 생계에 대한 건 꼭 이제 따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한 6개월은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느냐? 6개월 동안에는 그래도 기초생활수급비라는 돈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돈으로 밥이랑 김치를 사 먹고도 남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밥에다 김치를 먹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나라에서,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밥에다 김치 먹고도 남을 만한 돈을 주니까 너무 행복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밥에다 김치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리기 위해서 산다는 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느낀 게, 내가 대한민국까지 어떻게 왔는데 정말 십잔십일기로 목숨을 10번 이상을 내놓고 왔잖아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왔는데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냐. 예. 보시다시피 성격이 좋지 않습니까? 성격이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소개로 너는 중고차 장사를 하면 참 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고차 영업이라고 했으면은 쉽게 뛰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영업이란 용어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장사라는 말은 늘 하는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왜냐면 장사를 해야지 먹고 사니까. 그래서 그 장사라는 그 용어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 나는 원래 북한에서부터 장사꾼이었지.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장사를 하면 잘 되겠다. 자동차 일을 하게 됐는데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그 장사를 할 때 솔직히 조금 이렇게 소비자들을 속여가면서 말빨이라든가 이렇게 기교만 좀 잘 부리면 떼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만 차장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몇십만 명이 이 대한민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잠시 잠깐 착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살면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그거를 계속 뉘우치게 됐고, 그거를 뉘우침으로 해서 정직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밤낮 안 자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 2만 명 정도가 탈북민들이 있었는데, 2만 명을 내 고객으로 만들면 나는 정말 많이 팔고 부자가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막상 영업을 해보니까 다 내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 북한에서 온 여자, 그것도 딜러 하면 더 남자들인데 여자, 거기다 북한에서 왔어라고 하니까 조금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막 풀긋 막 이렇게 속에서 막 뭔가 치밀는 게 있었는데, 그때 스스로 나를 다듬었던 게, 그래, 니네는 목숨 걸고 뭐 해본 적 없잖아. 난 목숨 걸고 왔고 또 이것도 또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 목숨 거는 사람 앞에서 누가 이기겠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는 그렇게 북한에서 왔고 여자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깔보던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제 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벼랑 끝 일을 하려고 해? 라고 하더라고요. 중고차이를 벼랑 끝 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딱 한마디 했던 거는 벼랑 끝에 가본 적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벼랑 끝에 수없이 가봤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는 게 그분 못 가봤잖아요. 전 가봤잖아요. 예, 너무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는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를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십전십일기라는 그 북송을 당하면서 대한민국 왔잖아요. 그때 제 스스로 수기를 쓴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수기를 쓰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 맞다. 내가 왜 이거 잊고 살았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이 뭐길래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라고 하지?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수기를 쓰면서 나를 다 잡았고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때 그 수기를 쓰면서 너무 많이 울었던 게 기억이 남아서 그거에 비하면 내가 북송을 당하면서 이겨냈던 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다 열린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열린 세상에서 내가 못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수기가 굉장히 나를 잡아줬어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을 안 하죠. 아무튼 남조선은 뭐 생놈 뽑아먹고 뭐 길에서 뭐 가는 사람 칼로 찔러서 지갑을 빼놓고 뭐 이런 정말 황당한 교육을 주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기도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또 북한에서 왔다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너무 보기 좋다 이러면서 전국구에서 저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저를 이유미를 찾아서 이유미한테서만 꼭 차를 사겠다고 오셨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뿌듯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삶의 100점 만점이 100점 만점이라고 평가할 만큼 정말 너무 행복해요. 네. 내가 무엇이든지 제가 하고 싶으면 한다라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 이동의 자유, 모든 선택의 자유, 뭐 모든 게 자유롭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남북한이 찰점하게 되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를 만큼 굉장히 다 달라요. 100%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사람이 숨쉬고 먹고 이것만 똑같을 공통점이지 정말 없어요. 무슨 장점이 있어요? 독재, 그냥 죽이고 쏘고 죽이고 패고 잡아가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2천만이라는 북한 주민이 전부 다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체제에 대해서는 단 1%도 0.001%도 장점은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왜 니네는 탈북해서 도망 나올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 싸우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느 누구든 3대 가족의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도 없다라고 봐요. 일단은 내가 저 정권을 반대해서 뭔가 싸우려고 하면은 그 거미줄처럼 겹겹이 쌓여있는 그 감시망 속에서 누구나 거의 100% 이거는 들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게 잡히게 되면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손주들까지 몽땅 목숨을 뺏어가는데 누가 감히 저 체제를 반대해서 내 3대 가족의 목숨을 걸고 싸울까?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그렇게 가능도 하다고 보는데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너무 겹겹이 많은 감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전 성공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많이 실패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북한 내에서도 북한 김씨 일가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저 체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거지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도 가족 통째로 정치범죄소에 가서 지금까지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이 희생을 하셨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싸워서 뭔가 이렇게 투쟁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무력 통일을 하든 평화 통일을 하든 통일을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찌질이 가난하게 못 사니까 한국이 잘 산다는 거 이미 알고 있고 통일을 해야만이 그래도 뭔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강국이잖아요. 얼마나 읽어놓은 게 많습니다. 이거를 무력으로 통일한다? 전쟁 난다? 이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고, 제가 말하는 통일은 개인적으로 평화 통일을 바라는데, 이 또한 평화 통일도 만약에 통일이 딱 됐다 해서 와! 문을 열어서 서로 막 이렇게 왕래가 있으면 서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어떤 대한민국에서도 통일이 됐을 때 그 대비한 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적인 통일 뭐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차츰차츰. 저는 무조건 전달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북한에 정말 많은 그 USB 같이 그런 그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렇게 통일을 바라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우리 5천만이 또 5천만이 아니어도 광화문 광장에 꽉 메우기만 해도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준다라는 걸 알기만 해도 북한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전달이 되면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간절히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줄 알았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살면은 더 잘 살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어떤 욕구잖아요. 이거는 기본 본능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 너무 잘 살고 있는데 통일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통일 외치는 줄 알았고, 또 하나는 옛날에 그 임수경 씨가 북한에 왔을 때 정말 여기 머리띠를 둘러매고 이렇게 하면서 투쟁을 했는데, 와,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와, 한국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도 저렇게 통일을 바라는구나라는 걸 저뿐만 아니라 북한 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살고 보니까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더 사그라지고, 지금 신세대 같은 경우는 어린 친구들은 아예 통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통일은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꼭 물려줘야 되는, 이거는 기본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일은 꼭 해야 되는데 그 통일 얘기가 점점 사라지고 가는 게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큰 행사를, 통일을 위한 행사잖아요. 또 통일하면은 또 우리 탈북민들이 먼저 통일이다 라고 얘기를 할 만큼 통일 선구자들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행사에 탈북민들이 앞장서서 한 목소리라도 더 낸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영상을 북한에 있는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살던 누군데 통일을 위해서 저렇게 한국에 와서 싸워주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렇게 외치고 목소리 하나라도 더 낸다고 하면은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초대로 코리안 드림 워크숍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통일을 외쳐주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정말 절실하게 느꼈는데, 그 강의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멋진 강연이었거든요. 통일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더 절실하게 느껴서 통일을 외쳐주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보니까 지금 정말 자유를 만끽하고 살고 있잖아요. 늘 생각되는 거는 고향에 있는 친구들, 또 동네 주민들, 나아가서 북한 전체 주민들에 대한 그 생각은 늘 드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유가 뭔지, 인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 주민들도 꼭 언젠가는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바람은 늘 있습니다. 제가 점점 지금 나이 들어가고 또 대한민국에서 살면 살수록 이 바람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지 벌써 어느덧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통일은 되지 않았고 저처럼 남한으로 온 수많은 동포들이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가슴 속에는 그리움만 남았습니다. 10번의 북송, 11번째 탈북을 성공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은 남북한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코리안 드림 통일 실천 대행진이 9월 28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 자리는 남북한 시민들의 통일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2025년 1000만 시민들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내겠다는 우리 모두의 뜻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통일로 가는 길을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만나겠습니다.